만약 150달러 간다? 당연히 다우지수 다시 편입시켜야죠, 여러분. 이 전제가 안 되고 있는데 JP 모간 말처럼 150달러 간다? 저는 맞지를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딱 15분만 투자하시면 IQ와 상관없이 10년 후의 투자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국제유가 수년 안에 150달러 간다. 자, JP 모간 이 리포트에 따르면 2026년에 150달러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와, 150달러?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치명타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JP 모간이 150달러 넘어간다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 현상과 슈퍼 사이클이다. 공급 부족 현상, 슈퍼 사이클. 저는 요게 조금 반대되는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석유의 종말은 뭐 계속 올라가면 석유의 종말 시대가 오는 거지. 종말은 가능할까까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 JP 모건은 내년 브렌트가 배럴당 90달러에서 110달러, 내후년엔 배럴당 100달러에서 120달러, 그리고 마침내 2026년에는 배럴당 얼마까지 간다고 합니까? 15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자, 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부근에 행보하겠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고착할 리스크 또한 상존하다, 이렇게 JP 모건은 지적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이제 그 브렌트가 보면 80달러 부근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90달러 넘어섰다가 내려오고 넘어섰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80달러 부근은 하겠지만 이게 고차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라인대가 지지 라인이 된다는 게,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쭉 150달러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JP 모간이 밝혔던 이유는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원유의 공급 부족 현상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슈퍼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 이 공급량을 감안한 원유는 하루에 110배럴 부족 예상이 나타나고 내후년에는 이어지고 2030년은 710만 배럴까지 불어갈 것이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이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와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이 사우디의 감산이 영향이 컸습니다. 이래 되니까 오펙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그럼 우리도 감산하겠어. 특히나 이 사우디가 지금 이 유가를 감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네옴시트죠. 이 네옴시트 관련해서 이 조달 금리를, 조달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80달러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이 네옴시트 자체가 무산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나 사우디를 이제 감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만큼 세계 경기가 회복이 늦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회복이 늦고 유가가 떨어질 것 같다 보니까 지금 감산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에너지 시장에서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탄소 관련 부분 때문에 기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처럼 이 내연 기간이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친환경 쪽으로 가느냐?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이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뭐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영님이 미스터 에브리띵이 바이든의 연맥이기도 됐을 거.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기영님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 현재 상황은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수급이 좀 고였다. 주요 산유국에서 생산을 줄이면서 일명 감사 여파가 크고, 또 이 미국의 재고 관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꼬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꼬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9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로 되면 에너지 가격 부분들이 상승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100달러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여기에 자 보시면 사우디 이런 행보는 사실 여러 가지 속내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는 국영 석유 천연가스 기업 아람코의 500억 달러 추가 상장. 아람코가 지금 상장을 했는데 일부만 상장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아람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장이 흥행하면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 한마디로 이 미국과 외교의 힘겨루기 하고,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모든 것이 미국의 외교 힘겨루기에서 유리한 국면이 가지기 위한 이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자, JP 모간 얘기대로 유가가 150달러 간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저는 뭘 해야 되냐? 자, 아시다시피 2020년 9월 대형 우량주를 구성한 다우지수가 석유에서 엑스모빌을 퇴출시켰어요. 그러면서 이 1928년 동안 몸담았던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 거의 92년 만에 퇴출당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엑스모빌이 다시 살아났는데, 만약 150달러 간다? 당연히 다우지수 다시 편입시켜야죠, 여러분. 이 전제가 안 되고 있는데 JP 모간 말처럼 150달러 간다? 저는 맞지를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정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홍반장의 경제브리핑은 자, EU의 새 배기가스 규제 완화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유로 7 지금 2025년 7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유로 6에서 유로 7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것을 좀 뭡니까? 연기하자. 이렇게 유럽 자동차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받아지더라가 지금 이 관련해서 좀 이사회를 열고 좀 추진하는 방향을 연기하는 추진하는 방향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과연 EU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어떤 형식이 있는지, 그리고 유럽차 업계 압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EU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면요. EU 유럽연합이 오늘 2025년 7월 맞네요. 그죠?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새로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당초 개입다 일부 완화하는, 그래서 2027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유로 7 이 배출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유로 6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골상 협찬한다. 이 유로 6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행한 건데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지나게 바꾸는 게 맞는데, 과연 이 유럽 쪽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답은 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EU의 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을 보면, 자, 유로 1이 199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이 당시에 유로 2까지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유로 2가 1996년도, 유로 3이 2000년도, 유로 4가 2005년도, 자, 유로 5가 2008년도 같으면 2013년 유로 6였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생각보다 늦게 했는데, 그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지금 2014년 조금씩 늦어요. 자, 그러면 단계별 1부터 6까지 보면, 자, 녹스, 질소 같은 경우가 9.0 이하에서 0.4, 0.47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로 6는 더 낮추겠다는 얘기죠. PM 같은 경우도 0.4 이하에서 0.0이면 이거는 거의 이제 제로 수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낮추기 분명히 좋은데, 유럽 차업계들은 왜 이걸 반박을 하느냐 하면, 자, 이사회 협상안 채택 과정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체코 등 8개국의 집행이 초안대로 시행될 경우 환경 관련 비용 급등에서 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표명이다. 이렇게 되니까 27개국은 다만 브레이크와 타이어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규제를 포함한 방안은 초안대로 추진을 하지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앞서 얘기했던 질소라든지 PM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늦추자. 왜? 하면 환경 관련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 IRA법에서 전기차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일본도 지금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그죠? 대만도 하고 있고, 다 이렇게 본인만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대규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인은 아니군요. 제가 말을 그건 반도체고죠. 우리나라 전기차 뭐 충북도 있고 그다음에 저 새만금에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북 포항 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갖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현재 그 스코어로 본다면 좀 늦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종합 자동차 관련해서는 폭스바겐이나 이런 정말 또 세계적 랭킹 1위가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늦어요. 특히나 이 배터리 관련 부분에서는 한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여기에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유럽 배터리 회사 상위 5위권이나 10위권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퍼주면서 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EU6, 7까지 가려니까 이 유럽의 배터리나 이런 쪽이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이라든지 한국, 중국, 일본에 의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결국 한중이 이쪽만 더 도는 거, 자국의 산업들은 점점 도태되는,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더 많이 해서 기술을 키워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는 게 아닌가. 자, 지금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기술력 수준이 유럽이 미국이라든지 한국, 중국, 일보다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목이 아닌가. 자, 그렇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드린 EU가 이 배기가스 관련해서 이 전기차나 친환경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준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유럽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더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만해서 미국은 지금 자신이 있다는 거고 유럽은 자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ACEA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는 관세 부과 시점을 2027년 이후로 미뤄와 달라는 긴급 탄원서를 집중해 제출해도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이게 연기된다고 해서 EU가 기술력이 그만큼 빨리 올라올까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는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더 빨리 저는 더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보면 자율주행 관련 부분이라든지 슈퍼컴퓨터 관련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유럽이 따라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없어요. 이 유럽이 왜 점점 선진국에서 내려오고 있는 결정적인 대목 뭐 이런 부분도 제가 방송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점점점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십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어쨌든 살아나려면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공룡기업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멀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여전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오늘 홍반장의 경제प्र면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